반갑습니다. 깨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이야기. 요새 미국 그림이 좀 심각하죠. 좋기보다는 흥미롭죠.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에 이게 지금 뭐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할까요? 무정부가 아니라 이게 이게 뭐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심각하죠. 계속. 결국은 뭡니까 이게 통행금지령입니까? 통행금지령. 통행금지령이라는 말은 뭐 영어로 커퓨라고 합니까? 통행금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30년 전입니까? 영어 공부 조금 할 때 단어 좀 외울 때 커퓨라는 단어 통행금지라 이게 뭐야? 통행금지가 하고 잘 그 단어가 외우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뭐 그것도 커퓨 해가지고 통행금지가 실시되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 때리죠. 미국 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영상을 보시면 심각하죠. ICE라는 뭐 미국의 이민자 단속국입니까? 이민 세관 단속국이라고 합니다. ICE가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해가지고 이미그레이션 그리고 커스텀즈 세관 단속하는 데다라는 거죠. 단속 관련해가지고 2003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이고 이민법 집행하고 국경 외 내륙 단속하고 불법 체류자 추방하고 그리고 무역 범죄들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뭐 세관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뭡니까 IC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갑자기 급습을 해서 이렇게 뭡니까 멕시코인들이 많이 이렇게 일하는 곳에 불법 체류자라 해가지고 한 4, 50명 이렇게 잡아갔죠. 잡아가다 보니까 뭐 그 이전부터 불법 단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있고 저항이 많이 있어 왔죠. 거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게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뭡니까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 집행하겠다 하면서 IC를 동원해서 이게 불법 체류자들 뭡니까 단속에 나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꾸준하게 이렇게 저항해 오던 이니까 뭡니까 데모들이 시위들이 격해지고 급기야는 뭡니까 거의 뭐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태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경찰 ICE만으로서는 부족해지자 이게 캘리포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그 뭐 경찰들이 이렇게 나서고 경찰들로 가지고만 또 이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주 방위군이 나섰습니까? 주 방위군 주 방위군도 또 뭡니까 또 심각해지다 보니까 더 급기야는 뭐 이렇게 해병대가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군인들은 주 임무가 국토 방위잖아요. 나라를 방위하고 그 뭡니까 침범을 대비해서 하는 군인이 나섰다는 거는 그 내전 또는 뭡니까 내란 뭐 거의 이런 상태가 아니면 나서기 힘든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심각한 수준까지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얘기해 보시죠. 이게 이런 것들 가끔 보면 저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게 많은 이게 이민자들 중에서 유독 이렇게 이번 시위에서는 멕시코인들이 많은 걸 알 수 있고 또 멕시코인들이 멕시코 국기를 막 흔들고 있죠.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왜 지금 이러한 같은 장면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역사를 한번 보면 1769년 이전에는 이게 인디안의 나라 소위 말해서 인디안 국가였죠. 인디안의 나라였죠. 여러 북아메리카 인디안의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중에 통바족이라 합니까? 통바족이란 족이 이 캘리포니아 주 이쪽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1769년에 스페인이 뭡니까? 그 당시 스페인이 선교사들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지역에 오면서 깃발 꽂고 자 이제부터는 스페인 땅이다 하고 스페인 영이 통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스앤젤레스는 1769년에 스페인령 유스페인의 일부로 처음 유럽인들에게 점령이 됐는데 1781년에 이게 로스앤젤레스의 전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도 깁니다. 엘 푸에블로 데 노스트라 세뇨라 라라 이나 데 로스 앙헬레스 델리오 데 프로시움 클라 말도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공식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의 그 지역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프로시운쿨라 강가에 있는 천사들의 여왕이신 우리의 성모 마리아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름 길죠. 어쨌든 그 당시에 뭐 선교사들도 왔으니까 선교사들이 또 뭔가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쉽게 말하면 그 지역 강가에 사는 성모 마리아의 뭐 땅이다, 뭐 이런 마을이다 이런 식으로 지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1769년부터 1821년은 스페인이 점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821년은 1년에 이제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그 스페인이 점령하던 땅도 멕시코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는 알타 캘리포니아라고 명명했다고 행정구역으로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타 캘리포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북쪽 캘리포니아라는 뜻이랍니다. 북쪽 캘리포니아. 근데 남쪽은 뭐냐면 바하 캘리포니아. 지금의 뭡니까? 캘리포니아 반도 두 길게 밑으로 남쪽으로 이게 길게 나와서 뻗은 그 반도 있죠. 그 부분이 뭡니까? 바하 캘리포니아. 남쪽 캘리포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캘리포니아하고 남쪽 캘리포니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쭉 1821년부터 멕시코 땅으로 이렇게 행정국으로 오다가 1848년에 미국과의 전쟁이 한번 벌어짐으로 해서 미국이 승리했죠. 미국한테 패임을 해가지고 많은 땅들이 어마어마한 땅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848년에 가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의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가달루페 이달고는 뭐 그 당시에 멕시코 이게 멕시코 시티 근처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조약이 이루어진 마을 이름을 따가지고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조약 이름이 많이 붙죠. 여러분들 한 백그라운드로 봐주시면 이게 1812년도에 북아메리카 땅, 미국의 땅입니다. 이게 지도인데 보시면 가운데가 미국이 처음에 넘어와가지고 뭐 13개 주니까 독립을 선언했을 때 땅 오른쪽 동북부 쪽에 이 땅이 의 색깔, 이 분홍색입니까? 이쪽 돼 있는 요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3분의 1도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루지애나주. 이게 뭐, 이 루지애나주 프랑스가 통치하던 땅을 미국이 사들이게 되죠. 루지애나 땅을. 미시시피주 이쪽하고, 지역하고. 그 다음에 뭔가 멕시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게 스페인령으로 되어 있던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땅. 처음에 독립을 선언했을 때 땅보다 더 큰 땅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뭡니까? 미국으로 넘어간 땅이 지금의 주로 보면은 뉴멕시코, 텍사스, 아리조나, 콜로라도, 유타, 네바다, 캘리포니아 이렇게 돼 있죠. 일부는 또 사게 되고 돈으로 사서 뭐 이렇게 편입하게 됐죠. 이렇게 그렇게 보면 지금 보면은 불과 1848년이면은 뭐 한 200년 되었나요? 200년 약간 안 됩니까? 그러니까 200년 전에는 이게 누구 땅이었다? 뭐 짧게나마 됐든 멕시코 땅이었다. 멕시코 1848년부터 미국이 가져갔으니까 전쟁에 의해서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사들였으면 또 정당성이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아 간 거니까 언젠가는 또 뭡니까 전쟁을 통하든 뭘 통하든 멕시코가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위기 때 멕시코 사람 이게 집회하면서 시위하면서 멕시코인들이 여기는 멕시코 땅이다 너희 땅만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도 살 권리가 있다. 이게 뭐 어쩌보면은 뭐 이게 영 뭡니까 택도 안 되는 주장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서 2000년 전에 자기네들이 선조들이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에 비하면 이게 뭐 할배요죠. 훨씬 뭐 이게 정당성이 있죠. 불과 2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에 살아야 될 거주할 권리가 있다 하는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무지막지한 뭐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낫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게 트럼프는 이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콕 집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불법 체류자 근거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느냐 하면은 언론에도 나오고 있죠. 이 캘리포니아 주가 전통적으로 뭡니까 이게 민주당표입니다. 민주당표 변하지 않는 민주당표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를 위시해서 제 미국 내에 있는 뭡니까
이게 정치 주들의 미국을 민주당을 선호하는 민주당 터밭인 이게 주를 한번 보면은 한 5개를 뽑아 보면은 캘리포니아, 뉴욕주, 그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일리노이주, 유저이주, 워싱턴주. 대체로 미국에서 엄청난 뭔가 인구와 이게 돈이 오가는 중요 도시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3,900만이고 인구가 국내 총생산이 4.2조입니다. 4.2조.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민주당의 이게 압도적인 이게 지지 세력이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주 인구 2천만 명, 2.1조 달러, 2.1조 달러.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아까 앞쪽에서 4.2조 뭡니까? 이게 달러입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금융의 중심지. 그다음 일리노이주 1,250만 명, 1.1조 달러. 그다음 뉴저지 940만 명, 8천억 달러. 워싱턴 790만 명, 8,500 달러.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게 민주당이 이게 텃밭인 데서는 정치, 경제, 금융 그러니까 모든 게 총생산에 미국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뭡니까? 첫 번째인 캘리포니아를 콕 집어 가지고 트럼프가 뭔가를 그러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사태 일어나 본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멕시코 중앙을 뭐 이렇게 미국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텍사스주 이런 쪽은 전부 다 백인 중심에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데가 많죠. 그쪽은 잘한다고 계속 지지세가 올라오죠.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뭡니까 관세 전쟁을 벌였지만은 1월달 성과가 없죠. 1월달 성과가 없고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도 뭡니까 쉽게 응하지 않고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급기야는 뭡니까 천천히 하는 게 유리하다. 절대 빨리 나서지 않겠다고 했죠. 이시바 총리까지도 일본도. 그러니까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뭔가 미국의 이득을 취하고 트럼프의 지지세를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쉽게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취임하면 하루 만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얼마 전에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뭐 무기를 더 지급한 거 공급하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자기가 집행해 보니까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지지세가 꺾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가 있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왜 캘리포니아냐? 이 캘리포니아는 이게 그 주지사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케빈 뉴섬입니다. 케빈 뉴섬이란 이게 뒤에 백그라운드 봐주시면 굉장히 잘생겼죠. 잘생긴 게 이분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뭡니까 민주당 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이 불법 이민자건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예? 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가 2000 뭡니까 이 정치로 보면은 가장 뭡니까 강력한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이 강세이고 이게 쭉 뭡니까 민주당 주지사가 돼 왔고 그리고 미국 경제 내에 최대 규모이면서 경제력으로 하면 세계 5위권이고 국가로 치면은 세계 5위권 내에 드는 경제 규모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쪽은 뭡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3,900만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인종 문화라 해가지고 다문화 사회, 히스패닉, 아시아계, 백인, 흑인의 다양한 인구들이 모여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뭡니까?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 효과를 극대로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지금 뭡니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분히 뭡니까 이 이민자 추방이라는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모토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화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참 불안한 나라다. 미국도 심히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행될지 궁금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